제가 방송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썰푸는 방송을 하려고요. 제가 사랑과 전쟁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레이싱 모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영화로 데뷔를 하긴 했지만 영화로 데뷔를 하고 연기를 하다가 연기를 그만두고 모델 일을 했는데, 나레이터 모델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레이싱 모델을 꼭 해야지만 몸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면 팬카페가 생기고 팬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와야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터쇼 같은 데서 일당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터쇼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쇼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다시 이제 나이가 차니까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근데 자꾸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에 대해서. 그게 사랑과 전쟁이었고, 남편한테 이제는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그러자라고 허락을 해주어서 사랑과 전쟁을 30대 초반부터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맡은 역할은 좀 작은 역할이었어요. 작은 역할을 하나 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아마 연어라는 작품의 첫 주인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으로 첫 주인공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주역을 맡았잖아요. 진짜 십수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연기를 하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을 진짜 한 권을 탈탈 털어서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감독님이 제 연기에 흡족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뭐랄까,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촬영을 했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감독님이 굉장히 흡족해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그때 진짜 열정적으로, 제 생에 가장 열정적으로 대본을 외우고 분석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연어라는 작품 할 때 제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면허 따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막 속초로 그다음에 뭐 강원도로 굉장히 많이 운전을 했어요. 완전 초보 운전자가 진짜 용감하게 운전하면서 대본 외우면서 밤새 촬영하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찍었던 작품이에요. 연어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가 고아예요. 고아인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고아원 원장님이랑 다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 건데, 오랜만에 원장님을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너무 편찮으신 거야. 그래서 이 원장님이 너무 편찮으시니까 나한텐 엄마 같은 분인데 엄마 같은 분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아원을 자꾸 찾아가서 고아원을 케어한 거예요. 그러다가 원장님 병원비까지 내게 되고 이렇게 돈을 쓰고 집을 비우고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난 거지. 너 그 고아원 그만 가. 너 부모도 아니고 진짜 부모도 아닌데 너 그렇게 남편 버리고 집안 버리고 고아원만 챙길래? 이렇게 돼서 점점점 거리가 생긴 거예요, 두 부부가. 근데 점점 그 부부가 거리가 생길 때쯤, 티격태격 싸울 때쯤 마침 그 고아원에서 날 후원했던 가족을 만난 거예요. 후원했던 사람의 자녀분, 어릴 때 만났던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새록새록 정이 싹 튼 거죠. 물론 바람을 핀다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새록새록 정이 생기면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남편이 막 찾아와서 바람을 의심하고 그리고 막 고아원 다니는 걸 반대하고 그러면서 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막 고아원에서 촬영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촬영하거든요. 아이들이랑 촬영하면 되게 힘들어요. 아역들이랑 촬영하면. 그리고 바다에서 촬영할 때 봄이었는데 되게 추웠어요. 봄이어도 사실 되게 춥거든요. 바닷물은. 그 바다에 제가 빠지는 씬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하고 바닷가로 놀러 가서 바닷가에서 막 놀다가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조는 저를 데리고 바다에 퐁당 빠뜨리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거기서 제가 어프어프 막 이렇게
잠결이니까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조금 위험할 뻔한 상황에 다시 건져내는 그런 씬인데, 실제로 빠져가지고 어프어프 그 수영 치는 헤매는 씬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에 빠지는 씬을 찍을 때 생각보다 위험한 게 레디 액션 커트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저는 최대한 어프어프를 많이 했죠. 되게 얕았는데 위험한 것처럼 어프어프를 해야 하니까, 사람 살려주세요를 해야 하니까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렸다? 근데 제 귀에는 컷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컷 소리가 들릴 때까지 최대한 오래 허우적거렸어요. 근데 우리 조연출이 제가 진짜로 사고 난 줄 알고 신발도 못 벗고 그 상태로, 옷 입은 상태로 저를 구하러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둘이 만나라, 결혼해라, 사겨라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되게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리얼했던 거지. 맞지. 연기가 리얼했던 거지. 그때 그 장면이 뭐냐면, 제가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래서 건져지고 나서 바닷가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바다에 빠진 날 구하려다가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이게 갑자기 번쩍 떠오른 거예요. 막 울면서 엄마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나 이제 기억났다 이렇게 우는 씬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춥고 바다에 빠졌다가 오니까 막 눈은 너무 건조하고, 그리고 막 오돌오돌오돌 떨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야. 눈물 나는 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감정 잡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다행히 잘 울었고 그 씬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고아원 촬영이 1박 2일 촬영이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촬영했었는데, 선배님들이 다들 전날 회식하신다고 술 드시고 술판이 벌어졌는데, 저는 다음날 촬영할 게 고아원 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 회식에 참여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는 회식에 참여하기에는 대본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전 들어가서 대본 외울게요, 제가 첫 주연작이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어요. 너무 기특하다고. 그래, 가서 대본 외워라 그래가지고 저는 대본 외우는 데 집중하고 회식도 참여 못하고 열심히 대본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를 찍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이 아마도 요가 선생님인 것 같은데, 요가 선생님이 희대의 명작이죠. 제가 요가 선생님 역할이었는데, 동네에 요가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요가 선생님으로 취업을 해서 한 반을 개설했는데, 이 반에 온 동네 남자들이 다 가입을 한 거야. 요가 선생님이 너무 예쁘고 근사하니까 온 동네 남자들이 이 선생님 반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가르치다가 회원들을 하나씩 둘씩 꼬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을 5명인가? 아무튼 그 아저씨들을 다 꼬셨어요. 꼬셔서 다 사귄 거야. 사귀어서 이 사람들한테 나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지워야 하니까, 낙태를 하고 나 혼자 독립해야 하니까 아이를 낳지는 않겠다, 독립 자금을 대달라라고 협박을 한 다음에 남자들한테 3천만 원씩 협박을 해서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뜯어낸 돈으로 사라지는 그런 꽃뱀 역할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실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거는. 실제로는 금액도 더 컸다고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꼬셨다고 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가 선생님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연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요가를 딱 2달 배웠거든요. 진짜 바로 직전에, 사랑과 전쟁 복귀하기 얼마 전에 요가를 딱 2달 배웠는데 하필 딱 요가 선생님 역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든지 연기자들은 배워놓으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요가를 제가 배우면서 요가복을 많이 사놓은 게 없어가지고 막 요가복 빌리느라고 되게 여기저기 섭외 전화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요가 씬을 찍는데 제가 2달밖에 안 배웠으니까 별로 유연성이 뛰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요가하는 씬을 찍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요가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이런 요가 동작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요가 동작 알려주시는 코치님이 그래도 꽤 유연하시네요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몇 가지 동작을 알려주셨는데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동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는 몇 가지 동작들 연습해가지고 촬영을 했었어요.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2달 배웠어가지고. 조용한 가족을 처음 찍을 때 제가 20살이었거든요. 20살이었는데 영화사에서 시나리오가 들어왔어요. 시나리오가 들어왔는데 20살인데 노출이 있는 역할이었어요. 배드신이 있었어요. 물론 뭐 전라에 막 이런 굉장히 심한 배드신은 아니었고 그냥 상반신 노출, 등 노출 정도였지만 그래도 20살이 영화를 이제 도전하는 새내기였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했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딱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읽어봤는데 엄마가 이 역할 너무 괜찮다고, 네 이제 연기 처음 시작하는데 역할 너무 괜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네가 용기 내서 하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영화사에 다시 가가지고 저 하겠다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영화사에서 니네 엄마 되게 멋지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감독님이랑 PD님이랑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영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을 보고 이제 영화사에서는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영화를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20살이고 영화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배드신을 어떻게 촬영해야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배드신 촬영하는 거를 저 상대 배우 오빠를 데리고 리허설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촬영 전에 상대 배우 오빠랑 같이 리허설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할 건지 감독님이 자세랑 그 다음에 소리 내는 방법이랑 그리고 뭐 이렇게 촬영할 때 어떤 각도로 막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다 코치해 주셔서 그렇게 리허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쑥스럽고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리허설을 안 했었으면 촬영장 들어가서 굉장히 곤란했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래서 감독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리허설 때는 셋만 연습하면 되는데 촬영장에서는 막 50명, 100명 가까이가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연습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리 리허설을 하고 연습했던 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첫 작품을 찍을 때 되게 곤란했던 장면이 있는데 도망가다가 울어야 되는 씬이 있는데 눈물 안 나와서 그때 진짜 곤란했었어요. 그때 대배우들이랑 같이 촬영하는데 송강호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무서워서 겁먹어서 우는 씬인데 뭐 그 우는 씬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울지 못하고 그때는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울지 못하고 그 씬을 끝내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 그때 첫 작품 찍고 시사회라는 거를 해요. 영화를 찍으면 배우들, 그 다음에 기자들, 배우들만 데리고 시사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자 시사회라는 걸 하거든요. 이 기자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하는데 시사회 가서 앉아서 내 영화를 내가 직접 보는 첫 경험이었잖아요. 첫 경험이어서 어찌나 떨리던지 진짜 떨리고, 그리고 내가 연기하는 모습이 그 브라운관에서 그 큰 극장에서 내 얼굴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정말 대충 하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사랑과 전쟁 하면 민지영이잖아요. 근데 지영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촬영하다가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에피소드는 또 이제 민지영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 남자가 너무 돈을 밝히는 거야.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인가? 그럴 거예요. 민지영이랑 동기동창 친구인데
모르는 척하고 그 남편을 꼬셔가지고 바람 피게 만들고 바람을 펴서 나랑 결혼할 것처럼 내가 마치 너무 사랑해서 결혼할 것처럼 꼬셔놓고 법원 앞에서 민지영이랑 남편이랑 딱 이혼을 하는 순간 내가 짜잔 등장해서 야, 너랑 결혼 안 해. 나 얘 친구야. 너 당했어. 이렇게 복수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영이랑 법원 앞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예전엔 카카오 스토리 많이 했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에 가면 지영이랑 처음 만난 씬이 있어요. 처음 만난 씬이 있는데 법원 앞에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장면 찍을 때는 제가 유혹해야 되는 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도회적이고 세련되게 꼬셔야 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상에도 신경 많이 썼고 화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상대 배우가 키가 굉장히 컸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힐을 신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 근데 키가 173이다 보니까 상대 배우들이랑 이렇게 촬영할 때 키가 좀 작으면 제가 구두를 전혀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단화 신고 그러다가 그 배우랑 찍을 때 아주 마음껏 구두를 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신고 의상도 막 타이트하게 미니스커트 입고 액세서리도 막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씬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벌가 딸이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예쁜 그런 역할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 10cm 힐 신고 초미니 스커트 입고 막 액세서리 화려하게 하고 최고로 많이 꾸몄던 그런 회차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찍었어요. 내가 양껏 꾸밀 수 있고 예쁨을 뽐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 맞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 제가 그래도 좀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화려한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하고 근사하게 예쁘거나 아니면 부잣집 딸이거나 그래서 뭐 의사 역할도 해보고 사업가 역할도 해보고 그렇게 부잣집 딸 역할을 많이 해봐가지고 요가 선생님이면서 굉장히 예쁘고 화려했어야 되는 역할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예쁨을 뽐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신우이 삼총사라는 편이 뭐냐면 최영환 씨, 그리고 그리고 정정아라는 개그우먼 출신 배우가 있어요. 정정아라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신우이고,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4남매인데, 첫째 누나 역할이 저였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정정아, 저랑 실제로는 친구, 동갑내기인데, 신우이 삼총사. 둘째가 정정아, 그리고 셋째로 최영환이 셋째. 누나, 그 다음에 막내 남동생 이렇게 4남매가 있는데 이 셋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막내의 이야기예요. 근데 막내가 결혼을 하는데 누나들 등살에 못 이겨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누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첫째 신우이 역할이었는데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있지만 스토리 전개가 되다가 제가 어떤 연하남에게 끌려서 반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영어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제 영어 학원에 어떤 학생이 이제 등록을 하려고 왔는데 등록하러 온 학생이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반한 거야. 그래서 그 연하남을 꼬시려고 되게 애써 노력을 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간신히 꼬시려고 막 데이트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행위를 해. 도전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애가 올케의 남동생이었던 거야. 올케의 남동생이어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올케한테 막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하루는 이 남자 배우랑 키스씬이 있었어요. 제가 겁탈을 하는 장면이에요. 강제로 올케 남동생에게 반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내가 키스를 하는 그런 씬이 있었다? 근데 한겨울이었어. 진짜 추웠거든. 너무 추운 한겨울에 촬영을 하는데 야외 씬이었어요.
근데 멋을 잔뜩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마에 구두를 신었고 그냥 코트를 입은 채로 머리는 귀엽게 보이려고, 어려 보이려고 머리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귀여운 척 하면서 키스를 하는데, 키스씬을 찍는데 그냥 달콤한 키스씬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 덮치는 키스씬이었기 때문에 막 비비면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남자분들 면도 바짝 안 돼 있는데 여자랑 키스할 때 너무 세게 막 비비잖아요? 여자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피부에 자극적이거든요?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추웠잖아. 춥고 그러니까 피부가 얼어있고 되게 예민할 거 아니야. 예민하고 얼어있는 피부에 키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따가운 거야. 진짜 따가운 거야. 근데 심지어 밤 촬영인데 이 남자 배우가 키스씬 찍기 전에 면도를 하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아침에 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 촬영 때쯤 되니까 이게 많이 자랐어. 자라서 너무 따가운 거야. 진짜 와, NG 한 번 날 때마다 따가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 다 뻘개졌어. 그래서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키스씬을 찍고 있는데 이 남자 배우가 자기 코 수술을 했다고 코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촬영하면서 죄송한데 저 코 좀 조심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씨 면도 나고 오지 속으로. 지금 내가 지금 그거 조심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면도 나고 오지 이 생각이 안 그래도 속으로 들더라니까. 근데 그러니까 코를 안 건드리고 어떻게 키스씬을 하냐 말이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 되게 어렸고 첫 작품이었을 거예요. 아마 연기를 처음 하는 친구여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이제 뭐 엔진 하거나 그럴까봐 내가 별말은 안 하고 그냥 알았다, 알겠어요 하고 조심해줬어요. 근데 실제로 촬영하는데 겨울이라 추우니까 코가 되게 빨개지더라. 저 원래 그림 그렸어요. 원래는 미술했는데 패션 디자인 학과가 가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면 연예인이나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연기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연예인이 꿈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끼가 많지 않아요. 저는 패션 디자인 학과가 가고 싶었었어요. 남편 없어요. 돌싱입니다. 싱글이에요. 네, 재혼 안 할 거예요. 결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이님. 그냥 싱글로 쭉 살고 싶어요. 저는 결혼 생활 20년 했거든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20년 결혼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본 것 같아요. 결혼 생활 하면서. 사실 저는 부모님 이혼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좀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더 악으로 깡으로 좀 견뎠던 것 같아요. 버텼던 것 같아요. 좀 안 맞는다고 느꼈을 때부터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낼 수 있었지만,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 이혼이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버텼어요.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가 결국 선택을 했죠. 네, 이혼이라는 걸 선택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선택을 한 건데 용기 있게 저는 제 인생을 그냥 개척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나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잘 개척했다고 생각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처음에는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바쳤던 그 인생들,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뭐랄까 내가 이렇게 꽉 잡고 있던
내 자아가 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데, 다잡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거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다독거려줘서 많이 해결이 됐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힘듦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얼마가 됐던 둘이 벌다가 혼자 벌으니까 그게 힘들고, 그리고 하필 이혼을 하고 나서 좀 얼마 있다가 일이 많지 않아지면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에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혼했어요를 굉장히 고민하게 됐었는데,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허락하게 됐어요. 큰 돈을 주신다고 하여 하게 됐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엄마냐고요? 저 되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고 편한 엄마예요. 제가 약간 방임하면서 키우는 편이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구구절절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지 않는 편이라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뜻대로 해라고 해주는 편이라 되게 편하게 잘 지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되게 엄하게 키웠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되게 엄격하게 키웠고,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자기 의견이 있으면 그냥 네 의견대로 하렴 하고 그냥 좀 밀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첫애 때도 약간 저학년까지만 좀 엄하게 키웠고, 좀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그냥 친구처럼 지냈고, 지금 둘째 아이도 친구처럼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꼭 단돌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네가 책임져야 해라고 얘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서 아이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전혀 소리 내보거나 그랬던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운 적은 없었는데, 다만 제가 이혼했을 때 아이가 고3이었거든요, 첫애가. 근데 이혼하고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아이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고3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좀 미안해요. 제가 많이 방황을 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때라서 아이가 굉장히 기댈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기대고 싶다, 좀 그늘이 되어줘라 라는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고, 저도 많이 미안해서 좀 사과도 진심으로 하고, 그때가 조금 제가 좀 잘못했었는데, 그때 잠시 아이가 저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로 잘 사과해요.